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저희 마하나임 뉴스가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지가. 근데 지금까지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방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처한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말이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런 말 많이 듣고 있죠? 정교 분리. 종교의 정치 개입, 종교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을 말이죠. 그냥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하나의 이론, 하나의 전략, 하나의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오늘 이 상황을요. 안토니오 그람시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 공산혁명가,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공산혁명가의 이론의 눈으로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이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 젊은이들이 난입을 했었죠. 그걸 교사했다는 혐의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으면은 바로 그때 구속을 했을 텐데 아마 간접적인 증거일 겁니다. 국민 정황권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뭐 가스라이팅 했다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받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속 사유가, 설령 구속 사유가 되더라도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토요일날 국민혁명대회, 그리고 주일날 광화문 전국 주일연합예배 이렇게 이제 직접 주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광훈 TV에서 가끔 나와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누워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 양반에게 말이죠.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의 염려,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알려진 분이 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이것은 그냥 집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뭐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과 관계 있는 거, 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분의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그 자체를 제가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나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이제 고심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날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공산혁명 이론가의 이론에 의해서 지금 실천이 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년 기자회견을 1월 21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거 알죠, 여러분? 그 슬로건은 말이죠. 회견 슬로건이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이 회견 슬로건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말이죠.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웅변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말이죠. 이날 그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인들의 정치적 발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얘기죠. 기독교가 정치적 발언에 관여하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치적 도구화는, 종교가 정치적 도구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까지 이야기하고 특검까지 이야기하고 밭을 갈 때에 한꺼번에 돌을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큰 돌을 골라내고 작은 돌을 내내고 그 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큰 돌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손해범 목사님이겠죠. 손해범 목사는 저는 일단 범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 사안으로 좀 보기 어렵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은 애매하게 구속이 됐죠. 이제 큰 돌을 골라냈습니다. 자, 이런데요.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듣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 수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거는 말이죠. 안토니 그람시 진지전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 2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한번 보시죠.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보셨죠? 보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정광훈 TV에서 장하길 목사님께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지전, 기동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 문턱에 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일단 그렇게 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누군가? 그람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아니 서유럽에서는 왜 실패를 했을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서유럽에는 말이죠, 총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바로 말이죠, 문화와 도덕과 종교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 도덕, 종교, 교회 이 네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공산혁명이 실패로 들어갔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람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총 들고 싸우는 혁명 대신에 진지전이라는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진지전. 자, 여러분, 진지전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자, 진지전에 반대되는 개념.
기동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기동전은 말이죠, 지금 쳐들어가서 정권을 뒤집어 버리자, 단숨에 뒤집어 버리자, 총과 칼로 말이죠,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동전인데요. 자, 그렇지만은 진지전은 다릅니다. 진지전을 통해서 이제 기동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진지전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자, 상식을 바꿔버리자, 도덕 기준을 바꿔버리자, 누가 정상이고 누가 위험한지를 재정의를 하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교회를 바꾸었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람시가 본 교회는, 왜 그람시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자,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다. 대중의 세계관을 만드는 핵심 기관이다. 그렇게 지금 그람시가 교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람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도덕 기준이 살아있고 자유와 양심과 책임이라는 개념이 유지가 되고 급진적인 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면은 말이죠,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요, 자유와 양심과 책임이 개념이 흐트러지고 급진적인 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셔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고 무력화해야 될 진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우리는 말이죠, 이 중요한 이 구분,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헌법이 말하는 정교 분리는요, 아주 간단하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치 권력이 신앙을 억압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를 묶는 하나의 원칙이죠. 자, 그러면 그람시 이론에서 활용되는 정교 분리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라, 자유안보 체제 비판은 정치 개입하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정상이고 말하는 교회는 위험하다. 이것이 이제 그람시가 말하는 정교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가 말이죠, 정치가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는 바로 교회에 입막음을 하는 도구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죠. 정치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지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보는 한국교회 압박 시나리오,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한국교회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첫 번째, 제1단계,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일단 말이죠, 사이비 통일교 신천지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말이죠, 극우 프레임을 막 걸고 있습니다. 극우는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교회와 목회자를 아주 극단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만들죠. 지금 좀 그렇게 만들어졌죠. 손현보 목사는 저는 이제 범법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뭐 교회 다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버렸습니다. 김정환 목사도 뭐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김장환, 이영훈 막 압수수색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문제 있는 집단으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단계, 정교 분리 프레임이 확산됩니다. 교회는 정치하지 말아라, 침묵하는 교회만 정상이다, 말하는 교회는 비정상이다, 그거는 교회 본분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3단계는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한 수사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이 수사한다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탄압이 아니야, 단순히 법 집행일 뿐이야,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말이죠. 1, 2, 3단계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다른 교단까지 다 위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괜히 말했다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찍히면은 곤란하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막 검열합니다. 되돌아보고요. 그래서 스스로 침묵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2단계가 완성이 되면은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조직이 되죠. 여러분, 벙어리계 이야기 들어보셨죠? 벙어리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2단계, 4단계까지 되면은요, 그람시가 여기까지를 완전한 혁명을 이루기 이전의 승리, 그렇게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말이죠, 1, 2, 3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수사를 언급을 했죠. 교회에 대해서 정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죠. 특정 목회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을 했죠. 아니, 환자고 말이죠, 누워있는 분이 도망갈 염려가 없는데 도망간다고 구속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동시에 모든 교회까지 이미지를 훼손을 시켜버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진지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 공산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 전에 전형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 전 검색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전형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오게 될까, 여러분? 그람시가 말이죠, 가장 원했던 교회는 무너져버린 교회가 아니에요. 무기력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에 말이죠, 뭐 칠골 교회 그런 게 있죠. 보여주기 위한 교회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면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 보여주면서 말이죠,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죠. 말하지 않는 교회, 양심을 접은 교회, 국가 권력 앞에 침묵하는 교회.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의해서 말이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을 인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전부 프랑스까지 교회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만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완전히 무력화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말이죠. 이거 그냥 공산혁명 이론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지금 뭐 21세기에 그런 소리냐. 여러분,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 여러분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단순히 정광훈 거구, 소년보 거구 그렇게 몰아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6년 1월 20일 날 청와대 영변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거기서 마지막 이루어진 종교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 그거 들어보면은요, 그것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일맥상통한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로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합리적인 오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만화뉴스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자유와 생명과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정치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본분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 절대로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신앙인으로서의 누리는 자유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그람시의 진지전은요,
교회의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면은 공산혁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동전을 펼쳐서, 마지막 기동전을 펼쳐서 교회가 완전히 접수가 돼버리고 대한민국 민주화가 다 접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가 일어서면은 이 시나리오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광화문에 나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종교 가릴 것 없습니다. 한동훈을 제외하고는 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이준석, 유성민 모두 모여야 됩니다. 모두 모여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정파 떠나고요, 자기 이익 떠나고요, 오로지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손혜원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앞으로 교회의 핍박은 명약관하고요, 엎드려버리고요,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짜 목사, 사건 목사들로 인해서 다 이용당하고 활용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깨어나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의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